오늘 밤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느냐는 질문입니다. 왜 굳이 전기를 쓰는 구조를 택했느냐? 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쓰지 않느냐? 왜 굳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처음 비트코인을 접하신 분들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비트코인을 들여다본 분들일수록 어느 순간 다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단순한 기술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 안에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믿어왔는지, 신뢰를 어디에 맡겨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믿게 될 것인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고민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하고 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이건 오해도 아니고 과장도 아닙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상당한 전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만 떼어놓고 보면 비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다음 질문을 해보려 합니다. 왜 비트코인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 구조를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보통 기술이 발전하면 효율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더 빠르게, 더 싸게, 더 적은 에너지로. 이건 지금까지의 기술 발전 역사에서 거의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 흐름에서 일부러 벗어나 있습니다. 느립니다. 10분에 한 번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집니다. 거래 처리량도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 느림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건 실수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된 선택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존 화폐 시스템을 잠시 떠올려야 합니다. 지금의 돈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우리는 국가가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돈을 씁니다. 이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입니다. 전기도 거의 들지 않고 속도도 빠르며 대규모 거래도 문제없이 처리됩니다. 하지만 이 효율은 한 가지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를 믿어야 합니다. 국가를, 중앙은행을, 정책 결정자를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이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 선택은 잘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 지점에서 한 발 물러서서 다시 질문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누군가를 끝까지 믿어도 괜찮은가? 비트코인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냉정한 답을 내립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영원히 믿을 수 없다고 전제합니다. 국가도, 제도도, 권력도, 사람도 모두 실수할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유혹받을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전제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비트코인이 해결하려고 한 문제는 결제가 아닙니다. 송금 속도도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붙잡고 있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신뢰를 사람이 아니라 구조에 맡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이라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말이 조금 딱딱해 보이지만 의미는 단순합니다. 일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말로 하지 말고, 약속으로 하지 말고, 서류로 하지 말고, 실제로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어떤 기록이 진짜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권위가 아닙니다. 누가 말했다는 사실도 아닙니다. 오직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투입되었는가입니다. 전기를 쓰고 시간을 들이고 현실 세계의 자원을 실제로 소모했는가, 이것만이 증거가 됩니다. 이 구조는 잔인할 정도로 공정합니다. 누구도 말로 이길 수 없고 지위로 앞설 수 없고 권력으로 우회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같은 규칙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는 구조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군가가 아주 적은 비용으로 네트워크를 장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바꾸려는 시도도 훨씬 쉬워졌을 것입니다. 공격 비용이 낮다는 것은 곧 신뢰 비용이 낮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은 이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합니다. 공격하려면 현실을 움직여야 합니다. 전기를 확보해야 하고, 장비를 설치해야 하고,
막대한 자본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위는 현실 세계에 흔적을 남깁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이면서도 완전히 가상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현실 세계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기, 물리장비, 자원, 시간, 이 모든 것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 현실과 맞닿은 자산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래도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 않느냐고. 맞습니다. 에너지를 덜 쓰는 방식도 있고 속도를 높이는 구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시스템들은 이미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효율은 대신 신뢰를 요구합니다. 누군가를 다시 믿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이 선택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래서 비효율을 감수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느린 길을 갑니다. 이건 기술의 미성숙이 아니라 철학의 결과입니다. 조금 더 익숙한 비유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금은 왜 가치가 있을까요? 금은 캐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노동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듭니다. 그래서 아무나 마구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구조를 디지털로 옮긴 것입니다. 에너지는 낭비가 아니라 제약입니다. 제약은 신뢰를 만듭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쓰지 않는 화폐 시스템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버튼 하나로 돈이 만들어지고 클릭 한 번으로 유동성이 공급됩니다. 그 과정에서 비용은 보이지 않게 숨겨집니다. 대신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는 조용히 희석됩니다. 비트코인은 이 과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새로운 단위는 반드시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불편한 자산입니다. 빠른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편의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을 요구합니다. 비트코인이 에너지를 쓰는 이유는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에너지를 쓰는 이유는 누구도 이 시스템을 쉽게 망가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시스템은 불편하지만 정직하다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속도보다 방향을, 가격보다 구조를, 편의보다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조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트코인은 기다리는 자산이니까요. 오늘 밤도 조용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